도시락이요? 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평일 오후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는 군부대 정문. 한 중년 남성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계속 말 안 통하네. 그냥 찌그러뜨려 버려. 퍽! 위병소 하사의 군화 발끝에 정성스럽게 쌓은 찜닭 도시락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반찬이 흩어지고 국물이 빗물과 섞였습니다. 중년 남성은 무릎을 꿇고 떨어진 반찬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하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 밥 잘 나와요. 아저씨 굳이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 순간 남성의 주머니에서 한 장의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수사단장 한기철. 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문 앞 공기가 얼어붙었고 곧이어 멀리서 군용 차량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 만에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던 아버지는 어떻게 부대 전체를 뒤흔들게 될까요? 몇 시간 전, 한기철은 고속버스에서 내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모습에 낡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찜닭 도시락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한기철은 위병소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면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위병소 안에는 하사 한 명과 보급관으로 보이는 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사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신분증이요. 누구 면회? 한재윤 이병입니다. 아버지인데요. 한재윤? 잠깐만요. 하사가 컴퓨터를 대충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애요? 지금 훈련 중인데. 평일에 누가 면회 와요? 한기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병장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군대가 어디 유치원인 줄 아세요? 훈련 중인데 무슨 면회를 해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한기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사는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안 돼요. 돌아가세요. 보온 가방에 도시락을 좀 싸왔는데 이것만이라도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철이 조심스럽게 보온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병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시락이요? 아,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요즘 군대밥 엄청 잘 나와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서요. 한기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심병사인가 뭔가 하는 애 맞죠? 꼭 그렇게 오버하면서 찾아오세요. 부모님들이. 그 말에 한기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관심병사요? 아, 몰라요. 문제 많은 애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뭐 적응 못하고 그런 애들. 병장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가세요, 아저씨. 한기철은 보온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기철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재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기철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윤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돌아가세요. 재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한기철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뒤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전화해. 당장 꺼. 형님, 죄송합니다. 금방 끊을게요. 재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재윤의 신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재발신을 눌렀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위병소의 하사가 한기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화 받으셨어요? 아들한테?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디 있긴요? 훈련 중이라니까요. 부대 안 어딘가에 있겠죠. 하사는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병장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라는 있겠죠? 군대가 원래 좀 빡세요, 아저씨.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렇지. 한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가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야. 몰래 하는 애들도 있고. 하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철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구타라니요. 요즘 군대가 어디 그래요? 그냥 훈련 소리 아니겠어요? 장난치는 거고. 제가 군대를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한기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타 소리와 훈련 소리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맞았을 때 내는 신음소리도 압니다. 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장도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한기철은 천천히 보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을 보여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규정이 규정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병장이 짜증스럽다는 듯 한기철이 내려놓은 보온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아저씨, 계속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말 안 통하네, 진짜. 하사가 보온 가방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도시락? 이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는 군화발로 보온 가방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보온 가방이 찌그러지며 안에 담겨있던 찜닭 도시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물이 빗물과 섞여 흘렀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한기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는 떨어진 반찬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사와 병장은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아유, 저것 봐. 괜히 고집 부리더니. 요즘 군대 밥 잘 나온다니까요, 진짜. 괜히 오셔서 고생하시네. 한기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흩어진 찜닭 조각을 집어들던 그의 손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자 하사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명함을 본 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수사단장 한기철. 병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사님?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병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병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한기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지. 목소리에 더 이상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떠드나? 하사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괜찮다는 건가? 한기철이 명함을 도로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병장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특임대 투입해. 위치는 보낸다. 예. 하사가 경악했습니다. 대기조 전부 동원하고 헌병대도 함께 출동시켜. 한기철의 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부대 정문부터 전면 봉쇄. 누구도 출입 금지야. 사단장한테 직통 연락 넣고. 단장님, 잠깐만요. 이건.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기철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그 전까지 이 2명 위병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전화를 끄는 한기철은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굽은 허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꼿꼿하고 단호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병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기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특별조사 개시한다. 육군본부 검찰단 명령으로. 특별조사요. 우리 아들이 왜 관심병사가 됐는지, 왜 훈련 중에 전화를 걸었는지, 왜 전화를 받는 순간 구타를 당했는지. 한기철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밝혀낼 거야. 하사와 병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군용 차량 세대가 빗속을 가르며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베레모에 완장을 찬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특임대장이 한기철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헌병 특임대 도착했습니다. 수고했네. 즉시 정문 봉쇄하고 이 2명부터 확보해. 한기철의 지시에 따라 특임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사와 병장은 순식간에 포박되어 차량으로 끌려갔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병장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에는 경계 테이프가 쳐졌고 모든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이 소식을 들은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대대장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한기철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수사단장 한기철입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찰단이요? 무슨 일로? 특별조사 들어갑니다. 귀부대에서 병사 가혹행위 및 보급비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혹행위요? 저희 부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대대장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한기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재윤 이병은 왜 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습니까? 그건 적응을 좀 못해서.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특임대원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단장님, 삼생활관 뒤편에서 이상한 정황 포착했습니다. 무슨 정황? 여러 명의 병사들이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즉시 가자.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대대장은 여기 계시죠? 임해 이탈 시 도주로 간주합니다. 특임대원 2명이 대대장의 양옆에 섰습니다. 한기철은 빠른 걸음으로 삼생활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활관 뒤편 구석진 곳. 그곳에는 5명의 병사가 1명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병사는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선임병이 발로 쓰러진 병사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쓰러진 병사의 목소리. 한기철은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재윤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한기철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졌습니다. 5명의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선임병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쓰러진 재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윤의 얼굴은 피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왼쪽 눈두덩이 부어올랐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재윤아. 한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기철이 재윤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선임병이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부대 아닌데. 선임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전원 포박. 순식간에 5명의 병사들이 제압당했습니다.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선임병이 발악했지만 특임대원들은 단호했습니다. 한기철은 재윤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재윤아, 일어날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재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기철이 재윤의 상반신을 확인하려 하자 재윤이 움찔했습니다. 아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재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한기철은 재윤의 전투복 윗옷을 살짝 걷어올렸습니다. 등과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담배로 지진 자국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한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니? 한 달 전부터요. 재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재윤이 울먹였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특임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가해자 5명 전원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격리 수용하고 진술 확보해. 그리고 한기철이 재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윤아, 너 왜 관심병사가 된 거니? 재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 보급품? 빼돌리는 거요. 재윤의 말에 한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1달 전쯤이었어요. 보급관이 창고에서 물건들을 몰래 빼내는 걸 봤어요.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투 식량이랑 PX 물품들이요. 트럭에 싣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았니? 제가 실수로 그 모습을 봤는데 보급관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재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다음부터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입 다물라고. 한기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단장님, 특임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같습니다. 즉시 보급 창고 압수수색 들어가 장부 전부 확보하고 한기철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특임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대 내 보급 창고 문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창고 안 보급관 상사가 서류를 황급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임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보급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여긴 보급 창고인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육군본부 검찰단 명령으로 압수수색 실시합니다. 특임대원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보급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창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품들, 장부와 맞지 않는 재고들, 그리고 구석진 곳에 숨겨진 빈 박스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단장님, 이거 보십시오. 특임대원이 장부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한기철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전투식량 1000개 있고, 하지만 실제 창고에는 600개도 안 되었습니다. PX 물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고 수량과 재고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부 어디로 간 겁니까? 한기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보급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보급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말하면 저 죽어요. 보급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기철이 특임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특임대장이 보급관을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부대가 지금 수색을 당한다고. 50대 중반의 연대장은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특별조사입니다. 특별조사? 나한테 사전 보고도 없이 긴급 상황이라 사후 보고로 대체합니다. 한기철이 장부를 연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연대장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보급품 횡령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뭘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연대장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지휘관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한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부하가 저지른 범죄를 막지 못한 것도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연대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신문실. 보급관 상사는 특임대원들의 압박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같이 했습니까? 특임대장이 물었습니다. 군수과에서 지시한 겁니다. 군수과요? 네. 사단 군수참모가 민간업체랑 손잡고. 보급관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보급품을 빼돌려 민간업체에 넘기고 그 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것. 그 과정에서 재윤이 우연히 목격했고 입막음을 위해 가혹행위가 시작됐다는 것. 사단 군수참모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좌 추적하면 나올 겁니다. 보급관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 내역과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임대장이 수첩을 받아들고 한기철에게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이거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기철이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즉시 사단 군수참모 소환해.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검찰단이 들이닥쳤대. 보급관 끌려갔다면서? 위병소 하사랑 병장도 잡혀갔대. 병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특임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PX 물품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입고는 됐다는데 실제로 나눠주는 건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간부들이 다 빼돌린다고.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전투 식량도 그래요. 훈련 나갈 때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을 때도 있었어요.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임대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기철은 재윤이 치료받고 있는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관이 재윤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타박상이 심하고 오른쪽 귀 고막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고막이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청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관의 말에 한기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리가 없지. 한기철이 재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밝혀낼 거야. 너한테 이런 짓을 한 놈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한기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단 군수참모 중령이 소환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신문실에 들어왔습니다. 검찰단에서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보급품 횡령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특임대장이 말했습니다. 횡령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군수참모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사단 군수참모입니다. 모든 보급품은 정확히 관리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특임대장이 보급관에게서 받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군수참모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보급관의 진술과 함께 확보했습니다. 여기 적힌 계좌번호 당신 명의 아닙니까? 그건 군수참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기철이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령. 한기철의 낮은 목소리가 신문실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민간업체 대표 김상도와 손잡고 6개월간 보급품을 빼돌린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군수참모가 부인했습니다. 한기철이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민간업체 대표 김상도의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네요. 그건. 그리고 당신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계좌도 발견됐습니다. 총 3천만 원. 한기철의 말에 군수참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기철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한재윤 이병을 조직적으로 가혹행위했던 것도 당신 지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군수참모가 발악했습니다. 그럼 보급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 자식이 제 이름을 팔아먹은 겁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실 겁니까? 한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군수참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군수참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윗선이 있습니다. 군수참모의 말에 한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윗선이 누굽니까? 그건 말하면 저 죽습니다. 군수참모가 떨었습니다. 한기철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주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윗선이 누구입니까? 군수 참모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사단장입니다. 신문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별 하나를 단 장성이 연루되었다는 사실. 특임대원들조차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철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단장이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처음에는 보급품 일부를 민간에 팔아서 부대 운영 자금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군수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운영 자금이라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채워야 한다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요. 처음엔 소규모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군수 참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다가 김상도 대표를 소개받았고 그 후로는 조직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녹음 몇 개 남겨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군수 참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기철이 휴대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달성했나? 사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사단장님. 전투 식량 500개, PX 물품 300만 원어치 처리했습니다. 좋아. 다음 달엔 더 늘려. 예산 확보가 시급하네. 알겠습니다. 녹음은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모두 사단장이 직접 보급품 횡령을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기철이 특임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사단장실 압수수색 준비해. 영장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알겠습니다. 특임대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수 참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조한 대가로 참작은 하겠지만 범죄에 가담한 건 사실입니다.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기철의 말에 군수 참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민간업체 대표 김상도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불태우던 그는 특임대의 급습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김상도가 항변했지만 압수된 서류들은 그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거래 장부, 금전 수수 내역,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사단본부, 사단장실 앞에 특임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단장 비서가 당황하며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사단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육군본부 검찰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특임대장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사단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왔습니다. 별 하나가 빛나는 견장, 훈장으로 가득한 가슴. 그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인가? 한기철이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육군본부 검찰단 수사단장 한기철 대령입니다. 대령이? 사단장이 한기철의 계급장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대령 주제에 감히 장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직급과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찰단의 임무입니다. 한기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범죄 혐의라니 무슨 소리인가? 보급품 횡령 및 병사 가혹행위 은폐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 한기철이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사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달성했나? 다음 달엔 더 늘려. 예산 확보가 시급하네. 사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군수참모 중령의 진술과 녹음 파일,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한기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작년부터 조직적으로 보급품을 횡령하셨고 그 과정에서 목격자인 한재윤 이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한 적 없어. 나는 몰랐다고. 사단장이 발악했습니다. 몰랐다면 왜 군수참모와 매달 통화하며 실적을 확인하신 겁니까? 그건 정상적인 업무 보고였어. 정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다음 달엔 더 늘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한기철의 반박에 사단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사단장실로 들어가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비자금 관련 서류가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민간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단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쏟아지자 사단장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압적이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하시죠. 한기철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부대 운영이 어려웠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의 보급품을 빼돌리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단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병사들이 굶고 PX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안 사단장님은 3천만 원이 넘는 비자금을 모으셨습니다. 한기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도 부대 운영을 위해서였습니까? 사단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목격한 한재윤 이병은 한 달 동안 조직적인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나는 가혹행위를 지시한 적 없어. 사단장이 소리쳤습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묵인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기철이 재윤의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타박상, 화상, 고막 손상. 이게 전부 훈련 중에 생긴 겁니까? 사진 속 재윤의 상처를 본 사단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단장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한기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익을 위해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하네. 사단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기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기철이 특임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단장 긴급 체포. 군수참모와 함께 본부로 압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사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단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법이 판단할 겁니다. 한기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체포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병사들의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재윤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한기철은 부대를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단장, 군수참모, 보급관, 그리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들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민간업체 대표 김상도도 함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부대는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하며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철은 의무실에 있는 재윤을 찾아갔습니다. 재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윤아. 한기철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가셨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재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귀는 잘 들려? 한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른쪽은 잘 안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재윤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기철은 재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치는 걸 막지 못했어. 한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처음에는 군대가 너무 싫었어요. 매일 맞고 괴롭힘 당하고. 재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신 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 다른 병사들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같이 괴롭힘 당했던 애들도 용기를 냈고요. 재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 부대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한기철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윤아, 너는 용감한 아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격한 걸 말하는 것도 견디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한기철이 재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구원받았어.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기철은 부대를 떠나기 전 재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온 가방을 들고 의무실로 들어선 그는 재윤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재윤이 보온 가방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찜닭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지난번에 못 먹었잖아. 다시 만들어 왔어. 한기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먹어봐. 재윤이 젓가락을 들어 찜닭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재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한기철은 아들이 행복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재윤이 밥을 먹는 동안 한기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그릇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아버지, 재윤이 밥을 먹다 말고 불렀습니다. 왜, 저, 군대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재윤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이제 부대가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한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는 이 부대를 바꾼 영웅이야. 영웅이라니. 사실이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도 구원받았어. 한기철의 말에 재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님도 너를 격려하고 싶어 하시더라.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한기철은 재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 아버지가 달려올게.
네, 아버지. 재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한기철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기철이 부대를 떠나는 날, 많은 병사들이 정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도 함께였습니다. 단장님, 이번 일 정말 감사합니다. 새 사단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기철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대가 좋아졌어요. 한기철은 병사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재윤도 목발을 짚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해. 무리하지 마. 네. 잘 다녀오세요. 재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기철은 재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하자. 네, 아버지. 한기철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기철도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며 부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기철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들이든 아버지의 아들이든 모두 사랑받아야 할 이름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달려갈 것이라고. 한기철의 차는 빗길을 달려 멀어져 갔습니다.